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보험 수학, 계리시험 1차 대비한 문제풀이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곧 치르게 될 그 보험 수학 1차 시험인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시험 시간으로는 회계하고 이제 보험 수학하고 같이 보게 되는데, 회계가 이제 이거 1시간, 그다음 이제 보험 수학이 1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 이제 40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는데, 앞에 이제 한 50% 정도는 일반 수학, 일반 통계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50% 정도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커버하게 될 보험 수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시간을 잘 안배하셔야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꽈락 40점 있고 전체 평균이 이제 60점 이상이면은 이제 그 합격인데, 대개 보면은 요 이제 그 보험 수학 안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이자론 부분하고 생명표, 그다음에 이제 생명 뭐 함수, 이제 앞에 부분 우리가 이렇게 커버할 건데, 요 두 부분이 이제 뒤에 상당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 뭐 40% 이상이 그 이자론, 생명표 이 함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생명보험, 그다음에 생명연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일시납이고, 요 두 가지 다 뭐 일시납이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요 두 부분이 요게 나오지만은 그때 또 이제 분할납 얘기 나오고 이렇게 커버하게 되는데, 하여튼 요 위에 부분이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한 4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요 부분이 바탕이 돼서 뒤에 부분들을 쭉 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요 보험료 부분이 있지만 6장 쪽에 이제 책임 준비금 부분이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아무래도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 이후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2, 3년에 한 번꼴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대개 이제 요 생명보험 쪽하고 생명연금, 일시나 분할납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책임 준비금 요쪽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책임 준비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40% 이상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나머지 한 30 내지 40%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바탕이 돼서 책임 준비금 이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강의하면서 문제풀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내용들은 다 커버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 진행하면서 강조를 드릴 텐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보고 나는 이제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들어오시는데,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풀 때는 얼마나 빨리 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문제인데 60분이다 그러면 사실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 회계는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보험 수학에서 좀 평균을 높이고 싶어. 그죠? 꽈락만 면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 이 회계는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먼저 이제 보함수 수학부터 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령이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내가 아주 한 놈만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봐서 어느 정도
금방 한 뭐 1분 이내에 착착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우선으로 푸시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금 지문도 길고 그다음에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시간 걸리겠다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고 뭐 이런 요령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빨리 풀 수 있는가 그런 요령까지도 좀 겸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도 겸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시간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론을 할 건데 이자론에도 되게 공식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부분이 뭐 나도 지금 뭐 항상 할인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자율 관련한 일드 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그 기본 베이시스고 꼭 보험 수학 하는 사람만이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듣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들이 되게 많어.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다 알고 나면은 간단하지만 처음에 할 때야 뭐 힘들잖아요, 그죠? 공식이 일단 많어. 공식이, 그죠? 그거를 그 잘 하여튼 그 정리를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빨리빨리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다시 그냥 뭐 지금 시험 직전에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그냥 눈에 힘을 주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간략하게 짚으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종가함수하고 이제 단위 종가함수 이거는 뭐 시험 자체에 각각 나올 건 없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유닛, 이게 이제 단위 종가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닛이 되게 중요해요, 보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단위, 유닛 단위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항상 1원이야, 1원. 그리고 다른 뭐 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익스포저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유닛 단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다. 근데 문제에도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이 그 데피니션으로 주어진 거는 다시 한번 딱 리마인드를 하시고 요거 이제 이자 관련된 거, 요 이제 실이율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거 안 쓰던 거라 되게 불편하네. 그래서 지금 금액 함수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그 이제 연간 실이율 요거 하는 공식도 항상 많이 이제 풀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머리에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잘 따라서 하시는 건 이제 이미 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원금이 다 제해지니까 단위종가 함수로 정리가 되겠죠. 달리에 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복리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복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뒤에 보면은 이제 force of interest 같은 경우 복리 가정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요 복리 하에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이게 이자론에서는 아마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공부하다가 좀 뭐 꼭 의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하는 거는 질문하세요. 그죠? 앞에 뭐 이자론 누구나 다 처음에 공부하고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에서는 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복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처음에 이거 불편하네. 내가 처음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얼마의 금액이 증가했는지고 차입은 그 디스카운트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반대의 경우고 자 그럼 단위 복리를 비교해 보면은 요 뭐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건데 단위는 어차피 지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직선으로 되겠죠? 이제 복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요 t에 대해서 보면 지수 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0하고 1이라는 요 유닛 단위 하에서는 오히려 단위가 이자율이 높아요. 그죠? 그런 부분 이제 특징으로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해서 돼 있을 때 0하고 1 사이에서는 오히려 단위가 크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참혹할 만큼 복리가 크다. 그죠? 우리 실제적으로는 단위가 없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복리로 하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지금 단위로 돼 있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의한 어떤 그 종가 함수, 단위 종가 함수를 역으로 분수로 취해주면 그거 자체가 그걸 이용해서 현가 함수, 디스카운트 펑션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 이미 이제 아시는 걸 거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차이가 지금 D하고 I예요. 그래서 할인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실질 이자율하고 다른 게 거꾸로죠, 그죠? 오히려 이제 내가 그 기간, N 기간에 있는 돈 자체를 N-1 기간으로 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그거 차이 금액, 그거를 거꾸로 해야 이제 할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공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I하고 D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식 자체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변형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 I하고 V, I하고 D 이런 관계들을 기억이 잘 안 나고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개념상으로 언제든지 어떤 형태든지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텐데 그래서 거꾸로 그 얼마의 금액을 1년 후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어느 만큼 금액이 할인이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강의할 때는 이렇게 평면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했는데 요 그림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0 시점에서 1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자가 불이된다라고 보면 1년 경과 후에는 1원에 대해서 I가 붙었어요. 우리가 디파인 하는 거예요. I라는 금액이 이자율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할인은 거꾸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뭐 이 0이라는 시점이 현재라 그러면 뒤로 갈 수는 없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1원인데 이 1원의 가치는 1년 전에는 얼마였을까? 그리고선 D를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디파인한 관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V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V는 당연히 1 플러스 I분의 1이 되겠죠.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1년 후에 1 플러스 I1이야. 그 1 플러스 I1이 지금 보면 얼마야? 그러면 1 플러스 I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V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약속하고 디파인 한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I,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인트레스를 따서. D, 디스카운트 정한 거예요. 그죠? V, 따로 디파인은 안 했지만 1 플러스 I분의 1.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한 걸로. 그죠? 그러면은 요 그림을 생각하면 관계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유를 생각한다면 아까 단위종가 함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A-1 시점에서의 돈 분해. 그죠? A0 시점 돈 유닛 종가 함수로 마이너스 A-1 시점의 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실 이유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가. 여기서 요만큼 투자했잖아. V만큼. 그죠? 그리고 이자가 D 생겼잖아. 여기도 이런 투자했는데 원금은 1이고 그죠? 이런 투자해서 I가 생겼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요 1-D라는 건 또 어떤 개념으로 봐요? 1원인데 요거 D 뺀 거. 그게 V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관계 하에서 몇 가지가 나오죠. D는 뭐지? 요건 그냥 대시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D, 요거 D. 여기에다가 D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A1 시점에
종가, 그죠? 1 플러스 I 분의, 그죠? 여기에서 빼기 A0, I잖아요, 그죠? 그거만큼 D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또 D를 또 1, 요게 1 플러스 I분의 1은 V니까 또, D는 VI구나,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슉슉 돌아가서 되면은 나중에 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공식에서, 그죠? 저 관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금방금방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 여기에 이제 원래 그 최신보험 수학에 보면은 여기까지 나오죠. 왜 중간에 이제 M으로 분할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해서 이해하면 그거가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항상 액츄얼리는 이 그래피컬 프레젠테이션 있죠? 여기에 능숙해야 돼. 왜냐하면 뭔가를 내가 개념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전후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연상을 하면 사람은 이렇게 눈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효과가 더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무슨 보고서 만들고 분석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분석한 결과를 처음에 이렇게 말로 쓰고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래프로 설명해 주면 특히 꼰대들이 이해하기 쉬워. 알겠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 보험사학 잘 모르는 사람도 그죠? 그래픽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요 관계를 내가 막 외우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고 했겠지만은 이미 이제 20대 중반이시니까 그죠? 이미 다 지적으로 성숙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연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저런 그림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딱 그 개념 자체가 연관이 되겠죠. 뭐 보험료 계산하고 뭐 하는 것 다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라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그 확률 없이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요거를 잘 하여튼 개념상으로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IV가 되고 관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개가 나왔네. 내가 다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변형 그죠? D가 1-V로 된다. 요거는 아까 봤지만 IV다. 또 V는 1-D다. 따라서 I-ID다. 또 저거를 또 넘겨버리면은 그죠? 요거 넘어오면은 I-D는 ID다.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거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은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I하고 D 차이가 ID래. 우리 그래도 시험 한번 본 분. 미안해, 나 이게 버릇이 돼. 난 수업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도움이 되잖아요. 저 차이라는 게 뭐죠? 봐봐요, 지금 여기서 얘는 여기가 1원이잖아요. 이 I로 봤을 때는 그죠? 얘는 여기가 1원이 아니라 여기가 1원이에요. 그죠? 아까 내가 기준을 여기에서 디스카운트 보고 여기에서 이자율로 보고 이렇게 거꾸로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이자율로 봤을 때는 여기 시작 지점이 1이고 디스카운트로 보면은 요때가 1이야. 미래 장래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봤을 때 I하고 D를 꼭 저렇게 따로 디파인 할 필요가 있었어요? 따로 디파인 했어요. 왜? 금액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I하고 D 차이는 뭐야? 하나는 원금이고 하나는 종가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걸 자체를 I로 한번 밀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차이 자체가. 1원이 하나는 원금이고 하나는 종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게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그 원리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로지컬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까먹는 거예요.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공식이나 이런 거를 일하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항상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을 하면서 저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최신보험 수학에 이렇게 공식에 대해서 의미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 시험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그거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시간이니까 하나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디립다 풀어.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차제에도 이제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책에 나온 거를 딱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하면 평생 갈래나? 평생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재미죠. 그래서 요 I하고 D 관계는 꼭 이자론 요거 자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도 계속 저런 식의 개념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가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저거는 영어로 보통 time value of the money 그래요. 돈의 시간 가치, 시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일반적인 그 단위 종가 함수를 줘가지고 문제에 나와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데피니션들을 따라서 그렇게 풀어줘야 되고, 이제 특수한 거는 이제 복리라 그래서 이제 복리 하에서 거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먼저 디파인한 거는 단위 종가 함수고, 그거를 역으로 취한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단위 평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복리 하에서는 지금 여기 봤지만은 VT가 되고 1-DT가 되고, V는 앞에서 이미 했듯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할인 부분 관련해서 그 지금 복리 하에서 기본적인 데피니션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복리 하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리의 경우는 이제 1-DT, 저도 1-TI가 되는 걸로 이제 아까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 하에서는 사실 시간에 관계없이 이제 일정하다 말이에요. 근데 얘는 좀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달라져요.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그냥 특징으로 나온다.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확인이 되고. 벌써 55분이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항상 50분 단위로 그렇게 할게요. 네? 앞에 거.